뿅 어서 오세요. 오늘은 윤동환 선생님의 강의 중에 빈칸 시험 형식으로 보게 되는 필수 암기 요건 효과 판례 키워드 암기의 민법 총칙편을 읽으려고 해요. 올해 편은 아직 다 업로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버전으로 읽을 거예요. 이 자료는 2018 실전답안 민법 핵심 사례의 맥 윤동환처라는 책으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시작할게요. 1. 토지 소유자의 지상물 철거 청구가 권리 남용인지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판례는 토지 소유자의 지상물 철거 청구가 권리 남용인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1. 지상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의 이익 경량 2. 토지 소유자의 전략적 행동의 유무 3. 지상물 소유자의 귀책성 등을 고려한다. 이전귀 보충 설명, 즉 1. 지상물 철거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얻는 이익보다 지상물 소유자가 입는 손해가 현저히 큰 것인지 2. 지상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토지 이용권에 대한 교섭이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 토지 소유자의 귀책 사유 때문인지, 즉 토지 소유자의 전략적 행동이 있는지 3. 지상물 소유자가 지상물을 설치할 당시에 자기에게 토지를 이용할 권한이 없음을 모르고 거기에 중과실이 없는지 등을 검토한다. 2.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권리남용의 경우에도 권리자는 권리 자체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의 침해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보충 설명 1. 예를 들어 지상물 철거 청구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인 지상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상물 소유자는 토지 위에 지상물을 소유하는 한 계속해서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토지의 소유자에게 토지에 관한 용익권, 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는 신의 직상, 승낙의 의무가 있다. 2. 그러나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물 소유자가 각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나 매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법적 근거 없이 지상물 소유자에게 일시에 매매대금 전부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지우는 것이나 법적 근거 없이 토지 소유자의 토지 처분권을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3. 그리고 상대방의 침해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권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50조 3. 실효의 원칙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실효의 원칙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권리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다가 후에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하였을 것 2. 권리자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을 요한다. 상세정 4.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사정 변경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 법률 행위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했던 사유로 인해 현저히 변경되어 2. 당초의 내용대로 그 효과를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명백하게 부당하게 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5. 일반 원칙으로서의 사정 변경 원칙의 인정 여부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는 1. 일시적 계약관계의 경우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부정설의 입장이었으나 최근 판례 중에는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는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2. 계속적 계약관계의 경우에는 해지권을 인정하거나 책임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6.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금반원의 적용으로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금반원의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보충 설명, 즉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인 계약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체결한 자가 나중에 그 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을 금반원을 이유로 배척한다면, 즉 유효하게 된다면 강행법규가 금지하고자 하는 결과를 방치하게 되어 강행법규의 취지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주장도 허용한다. 7.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 시기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논거를 들어 서술하시오. 특정한 권리에 있어 태아가 권리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대행할 기관이 없어 태아로 있는 동안은 권리 능력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여 정지조건서를 취하고 있다. 8.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제한능력자 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는 것을 감수하면서 제한능력자 본인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강행 규정성. 보충 설명. 민법은 제한능력자가 독자적으로 한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 2항, 제10조 1항, 제13조 4항. 즉,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취소 안 하면 그만이지만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제141조. 이것은 모든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가 되는 절대적 효력이 있다. 제5조 2항, 제10조 1항, 제13조 4항에서는 제107조 이하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다. 9.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제6조의 범위는 사용 목적의 범위가 아니라 재산의 범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바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묵시적 동의 유무는 1. 미성년자의 독자적인 소득의 범위와 2.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한다. 10. 제921조 1항의 이해 상반 행위의 개념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판례는 제921조 1항의 이해 상반 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로 실질적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여 형식적 판단서를 취하고 있다. 11. 제17조의 속임수의 개념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성년자로 군대에 갔다 왔다고 말하거나 자기가 사장이라고 말한 것만 가지고는 속임수라고 할 수 없고 생년월일을 허위로 기재한 인감증명을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기수단을 써야 속임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협의설, 적극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12.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서술하고 질문에 답하시오. 제141조 단서의 현존하는 한도, 라함은 제한능력자가 취소되는 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이 원형대로 또는 그 형태를 바꾸어서 남아있는 한도라는 뜻이다. 특히 신용카드 회원 계약이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 무능력자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은 신용카드 가맹점과의 거래 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물품이 아니라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에 대신 지급함으로써 면제받은 물품 대금 채무 상당액이다. 13. 부동산의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단법인 출연 재산의 귀속 시기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는 판례는 출연자와 법인 간에는 대내관계, 등기 없이도 제48조에서 규정하는 때에 법인에 귀속되지만 법인이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대외관계, 제186조의 원칙에 돌아가 그 등기를 필요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14. 제34조의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는 판례는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한다 고 하며 이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라고 한다. 객, 추, 주, 구 15. 법인에게 제35조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은 법인의 제35조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1.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2.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것, 외형 이론 3.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제750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을 요한다. 대, 직, 불 16.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법인에게 제35조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상대방이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경과실로 인하여 몰랐을 경우 상대방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과실상계를 함으로써 양자의 이익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17. 대표권 남용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는 판례의 경우 대리권 남용 제59조 2항과 같이 대체로 제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설과 그 견해를 같이 하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에 대해서는 신의칙 설에 따라 판단한 것도 있다. 다만 후자의 경우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만 회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한다. 18.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대표기관의 대표권 제한에 대한 효력 요건은 정관 기재이고 제41조 대항 요건은 등기부 기재이다. 제60조 비법인 사단의 경우 이러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해 판례는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 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고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 비법인 사단이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고 본다. 19.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판례에 따르면 조합과 비법인 사단과의 구별은 명칭의 구애됨이 없이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단으로서의 실체적 요건을 구비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1.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 정관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2. 업무 집행 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3.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4.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사, 다, 변, 주 20.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에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유추 적용해야 한다. 21. 제276조 1항의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란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 계량행위나 법률적 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보증계약과 같은 단순한 채무부담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 22. 판례에 따르면 총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행위의 효력은 판례에 따르면 총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행위는 무효이고 이는 처분 권한 없이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표현 대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고 한다. 23.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은
1. 일정한 표시에 관하여 당사자가 사실상 일치하여 이해한 경우에는 그 의미대로 효력을 인정하는 자연적 해석을 하여야 하고 오표시 무해의 원칙. 2. 일치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때에는 상대방이 그 표시에 부여한 의미를 탐구하는 규범적 해석을 하여야 하며 3. 그 해석의 결과 법률 행위의 흠결이 발견되면 법관이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하여 이를 보충하는 보충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 24.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판례는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형식적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아니 되고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자연적 해석을 법률 행위 해석의 한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5.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행위자에게 대리권이 없거나 타인 명의를 무단으로 모용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행위자에게 대리의사가 없고 현명도 있다고 할 수 없지만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무권대리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한편 이 경우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며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1.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 대리권이 있었고 2. 상대방으로서는 위 모용자가 본인 자신으로서의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사정을 의미한다고 한다. 26.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법률행위는 1.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2.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 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1.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2. 법률행위에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 또는 3.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 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4.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27.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부동산 이중 매매와 관련하여 통설 판례는 자유경쟁의 원칙상 단지 이중 매매라는 것만으로는 정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정의관념에 반함으로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한다. 28. 판례에 따를 때 불공정한 법률 행위의 요건은 1. 객관적 요건으로 1. 법률 행위실의 기준으로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2.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중 어느 하나가 존재해야 한다.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 궁박은 본인을 기준. 2. 주관적 요건으로는 판례는 피해 당사자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자의 의도, 악의를 요구하고 있다. 29. 비진의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에 따른 무효 또는 취소의 항변의 요건 사실을 서술하시오. 1. 비진의 표시로서 무효라는 항변의 요건 사실은 1. 의사 표시가 진위가 아닌 사실 2. 상대방이 진위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 제107조 1항 단서이다. 2.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는 항변의 요건 사실은 1. 의사 표시가 진위가 아닌 사실 2. 상대방과 통정한 사실 제108조 1항이다.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의 취소한다는 항변의 요건 사실은 1. 법률 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는 사실 2.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는 사실 3. 취소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사실 제109조 1항이다. 4.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는 항변의 요건 사실은 1. 기망, 강박,
행위가 있었던 사실. 2. 그 기망, 강박, 행위로 착오, 공포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사실. 3. 취소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사실. 4. 제3자의 사기의 경우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 제110조 1항 또는 2항이다. 30.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제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1. 제108조 2항의 제3자란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 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1. 실질적으로 2. 새로운 3.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한다. 32.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판례는 예외적으로 권리자가 부실 등기를 알면서 방치한 경우에는 민법 제108조 2항 유추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제한적으로 긍정한다. 33. 다음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정확히 서술하시오. 1. 동기의 착오와 관련한 판례의 기본 입장.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한 경우 그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 기본적으로 동기 표시설의 입장이다. 다만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한다. 2.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되거나 유발된 경우 판례는 동기의 표시 여부를 묻지 않고 대부분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을 인정하여 취소를 인정한다. 3.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의 경우 이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측면에 있어 최근 판례는 명시적으로 보충적 해석에 의한 수정 가능성을 인정하였으나 실제로 대부분의 판례에서는 의사표시가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일 경우 취소를 인정하여 왔다. 34.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제110조 2항의 제3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상대방의 피용자는 제3자에 해당하나 대리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35. 사기와 착오의 경합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동기의 착오와 법률 행위 착오의 경우를 나누어 설명하라. 판례는 1. 타인의 기망 행위에 의하여 동기의 착오가 발생할 때에는 사기와 착오의 경합을 인정하나 2. 타인의 기망 행위에 의하여 표시상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 제110조 착오를 이유로만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36.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판례는 위임과 대리권 수여는 별개의 독립된 행위로서 위임은 위임자와 수임자 간의 내부적인 채권 채무관계를 말하고 대리권은 대리인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는 대외적 자격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여 수권 행위의 독자성을 긍정하고 있다. 37.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수권 행위로서 백지 위임장이 교부되면 1. 성명 백지의 경우 백지 위임장 작성자의 의도와는 달리 그 위임장이 전전 유통되어 대리인의 성명이 보충되었다면 제125조 표현 대리가 2. 내용 백지의 경우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부탁받지 않은 사항을 보충하였다면 제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8. 대리권 남용의 법적 구성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정확히 쓰시오. 판례는 대체로 대리인의 진위가 사익 도모에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제107조 1항 단서를 유추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제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설과 그 견해를 같이 하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에 대해서는 대리권 남용 행위 자체는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악의로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도 있다. 39. 친권남용의 법적 구성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정확히 쓰시오. 친권자의 친권 행사도 일종의 법정 대리권의 행사인 이상 대리권 남용 이론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단지 친권의 상실제도 제924조 이하가 있다는 특수성이 있을 뿐이다. 최근에 대법원도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 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그 행위의 효과는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친권의 남용에도 임의 대리권의 남용에 관한 논의를 적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과거 판례는 친권의 행사에는 넓은 재량이 인정되므로 최종적으로 친권의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40. 현명의 의미와 관련한 다음 각 경우의 판례의 입장을 서술하시오. 1. 대리인임을 밝혔으나 본인의 성명은 유보한 경우 대리인을이라고 표시한 경우 대리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현명 행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계약서에 대리인의 이름만을 기재하더라도 그것은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며 제115조 참조. 2. 서명 대리 또는 대행 방식에 의한 경우 본인 갑으로 표시.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현명 행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반드시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행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 명의로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41. 대리인이 한 의사표시가 본인에게 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2가지는 반드시 조문을 적시할 것. 대리인이 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생기는 바, 대리인이 한 의사표시가 직접 본인에게 그 효력이 생기려면 1.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2.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4조. 42. 복대리인이란? 복대리인이라 함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행하게 하기 위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43.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의 표현대리의 요건사실을 쓰시오. 1. 125조의 표현대리의 요건사실은 표, 내, 상. 1. 대리권 수여의 표시. 2.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 3. 표시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의 대리 행위이다. 2.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요건사실은 기, 넘, 정. 1. 기본 대리권의 존재.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행위의 존재. 3.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3. 제129조의 표현대리의 요건사실은 소, 내, 선. 1. 존재하였던 대리권의 소멸. 2. 대리인이 권한 내의 행위를 할 것. 3.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다. 44.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표현대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125조 또는 제129조의 범위를 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26조가 중첩적으로 적용된다. 45.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제126조가 적용되기 위하여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있어야 하고 대리행위로 인정될 만한 것이 없다면 비록 상대방의 신뢰가 있더라도 제126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1. 관리에 관한 대리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자기 명의로 원인 무효의 등기를 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에는 표현 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그러나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은 채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월권 행위를 한 경우 타인 명의를 사용한 법률 행위. 판례는 원칙적으로 현명을 요구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현명이 없더라도 제126조의 유추 적용을 긍정한다. 46.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의 의미 및 판단 시기, 증명 책임에 관한 판례의 태도는 판례는 정당한 이유라 함은 상대방의 과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이러한 사정의 유무는 대리 행위 시를 기준으로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며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의 증명 책임이 있다고 한다. 47. 일상 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한 제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는 판례는 일관되게 일상 가사 대리권은 제126조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고 보나 문제된 월권 행위에 관하여 그 권한을 수여받았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126조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48.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 행위를 시킨 경우에도 판례는 표현 대리의 법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일반적인 권리 외관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제129조에 의한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49.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이 가능한지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를 상세히 쓰시오. 판례는 병존서를 전제로 하여 1.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인 경우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상속인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금반원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였으나 2.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는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50.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은 1.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을 것. 2.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고 선의, 또한 알지 못하는데 과실이 없을 것. 3. 본인의 추인이 없거나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을 것, 다수설. 4. 상대방이 아직 철회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을 것. 5. 무권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일 것의 요건이 필요하다. 제135조 대표, 선, 행, 철. 51. 일부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은 현행 민법상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제137조 본문. 그러나 일부 무효가 예외적으로 일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1. 법률 행위의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2. 당사자들이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제137조 단서 1분가. 52. 갑이 을 소유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매매 목적의 토지는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 지역에 속한 것인데 동법 21조의 3참조. 아직 그 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한편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에서 판례는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는지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지 판단하고 그에 따른 논거를 적시하시오. 정답, 청구 기각. 판례는 일반적으로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은 법률적인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거래의 관행이고 당사자의 의사나 경제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토지에 관한 당국의 거래 허가가 없으면
건물만이라도 매매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여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한다. 53. 유동적 무효란? 유동적 무효란 법률 행위의 효력이 현재는 무효이나 추후 허가 또는 추인에 의해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될 여지가 있는 유동적인 상태를 말한다. 54.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판례에 따르면 토지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는 채권계약 자체도 무효이지만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은 유동적 무효로 보아 허가가 있으면 소급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된다. 그러나 규제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의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 확정적 무효로서 유효로 될 여지가 없다고 한다. 55. 무효행위의 전환의 요건은?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일단 성립한 법률 행위가 무효일 것. 2. 전환 의사의 존재.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될 것. 3. 다른 법률 행위의 요건을 갖출 것 제138조를 요한다. 무전다. 56.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은?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은 1. 무효인 법률 행위의 존재. 2. 무효임을 알고 추인. 3. 추인 시에 새로운 법률 행위로서 유효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을 요한다. 제139조. 무알세. 57. 판례에 따를 때 무권리자 처분 행위의 추인에 대한 법적 구성은? 종래 판례는 무권대리의 추인의 법리에 따라 해결하였으나 최근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자의 추인으로 권리자 본인에게 위 처분 행위의 효력이 발생함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고 라고 판시함으로써 사적 자치의 원리에서 구하고 있다. 58.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하기 위한 요건은 조문을 적시할 것.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하기 위한 요건은 1. 제140조가 규정하는 취소권자가 2.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3.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제143조, 제144조 취소알. 59. 법정 추인이 되기 위한 요건은 조문을 적시할 것. 법정 추인이 되기 위한 요건은 1. 원칙적으로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2.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3. 법정 추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소이사. 통상의 추인과 달리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추인의 의사가 있어야 할 필요도 없다. 제145조. 60.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제748조에 의해 정하여지나 판례는 점유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에 있어서는 제201조가 제748조의 특칙으로 적용된다는 소위 점유부당이득론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외 판례를 두 가지만 소개하시오. 1. 판례는 쌍무 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제201조가 적용되어 과실 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제587조의 유추 적용에 의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다고 판시하여 계약 당사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587조 계약법의 유추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2. 판례에 따르면 악의의 점유자의 반환에 관한 제201조 2항은 제748조 2항의 특칙이 아니어서 악의의 점유자는 제201조 2항에 따라 과실을 반환하는 외에
다시 제748조 2항을 적용하여 임료상당의 부당이익, 사용이익 및 그에 따른 법정이자와 위 부당이득 및 이자액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한다. 61. 의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에 대해 일반적으로 권리자가 재항변할 수 있는 3대 사유는 관련 조문을 적시할 것. 1. 시효 중단 제168조 각호. 2. 소멸시효의 이익 포기 제184조 1항의 반대 해석. 3. 소멸시효의 남용 제2조 2항. 62. 의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의 요건사실은 1. 권리자가 특정 시점에서 당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사실, 기산점. 2. 그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사실, 시효기간을 주장 증명하면 족하다. 63. 지연이자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기간은 채권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권, 지연이자로 바뀐 때에는 그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그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기간은 원채권의 시효기간에 따르나 기산점은 판례에 따르면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본다. 64. 주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이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와 관련한 판례의 결론과 논거는 판례는 연장 부정설의 입장인 바 그 핵심 논거는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부종한다 하더라도 양자는 별개의 채무이고 제144조의 의미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이라는 점이다. 65. 응소가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례의 결론과 논거는 만약 포함된다면 요건은 판례는 응소 행위로서 상대방의 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1. 자신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님을 표명한 것이고 2. 권리 불행사라는 계속된 사실 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한 때로 보아야 할 것임을 이유로 긍정설의 입장이다. 채권자가 1.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2.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여 3. 승소한 경우는 제170조 1항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채, 주, 승. 66. 1. 채권자 대위 소송 행사에 따라 피대위 채권은 시효 중단되는가? 판례 입장을 논거를 들어 서술하시오. 2. 채권자 취소 소송에 따라 피보전 채권은 시효 중단되는가? 판례 입장을 논거를 들어 서술하시오. 1.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 채권을 대위 행사한 경우 제404조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 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과 역시 채무자에게 생긴다. 2. 채권자 취소 소송의 경우 상대적 무효설의 입장에 따르면 채무자는 피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 취소 소송에 의하여 피보전 채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67. 1. 판례에 따를 때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권 양도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송 중에 채무자가 채권 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채권 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 시효가 중단되기 위한 요건은 그 소송 중에 채무자가 채권 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채권 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어지나 이 경우에도 채권 양수인이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다면 채권 양도인이 최초의 재판상 청구를 한 때부터 시효가 중단된다. 2.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시효가 중단되는가? 판례의 태도를 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채권 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층에서 비록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68.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판례에 따를 때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집행을 신청한 때의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압류 등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취소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5조. 그런데 판례에 따르면 취소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권리자가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된다고 한다. 그리고 집행에 착수한 이상 압류할 물건 등이 없어서 집행 불능 상태가 되거나 압류 등이 취소된 경우에도 집행을 신청할 때 시효 중단의 효력은 인정된다. 또한 이 경우에는 집행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 이와 비교하여 실제로 집행이 된 경우는 가압류 집행 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 69.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판례는 기본적으로 절대적 소멸설의 입장인 듯하다. 다만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겠다고 항변할 수 있는 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절대적 소멸설에 의해서는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70. 판례에 따를 때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자는, 판례는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고 한다. 71. 소멸시효 남용의 요건과 효과를 서술하시오. 판례는 1.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 등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2.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3.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4. 또는 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5.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 시효 완성 전, 불행장, 시효 완성 후, 신부. 소멸시효 남용의 효과와 관련하여 판례는 채권자는 그러한 사정이 있는 때부터 시효 정지의 경우에 준해 단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까지 민법 총칙의 필수 암기 요건 효과 판례 키워드 암기용 파일이었어요.